자,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왔고 엿새 뒤에 위증조사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그로 인해서 민주당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에 이 대표가 또 기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단계고요. 14일에 이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의 1심 선고가 있었죠. 그걸 지금 수원지검이 다시 한번 꼼꼼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법카, 초밥 법카 이용했던 것, 이런 것들 법카 유용 의혹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향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여기에 법카 유용 의혹까지 재판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달 안에 이제 추가 기소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소고기, 초밥, 그 법카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결국 재판 5개 받게 됐네요. 재판이 5개도 5개지만 네. 그동안 4개 중에서 3개는 서울중앙지법이었거든요. 네. 그 대북송금이 수원지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원까지 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 법인카드는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네. 그 수원지방법원에 두 개가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대북송금이랑 네, 대북송금하고 이 법인카드하고. 네. 그리고 이 법인카드가 그때 10만 4천 원 이것은 김혜경 씨가 150만 원 벌금형이 나왔죠. 10만 4천 원은 전체 그 검찰이 보고는 2천만 원 중에 한 지루입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그때 그 법원에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할 때 그 구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묵인 내지는 이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배모 씨가 그 지시를 받아서 조명현 씨에게 실행을 시켜서 네. 조명현 씨가 이걸 실행을 했다는 게 1심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미. 네. 했기 때문에 그 구도가 똑같거든요. 나머지 2천만 원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저번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송치를 할 때 이재명 대표는 뺐습니다. 네. 입건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도 입건을 했습니다. 네. 입건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혜경 씨만 조사에 응했고, 예. 근데 거기서도 또 묵비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소환 조사를 3번을 응하지 않으니까 서면 조사를 질문서를 보냈는데 그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한 상태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환 조사 없이, 네. 서면 조사도 없이 이렇게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기소를 했으면은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임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 전에 지금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에 1심 선고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금액은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10만 4천 원, 이재명 대표는 7만 8천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도 금액이고 금액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배임의 어떤 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혹시 형이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공직선거법하고는 일단 법정형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고요. 벌금형은 적을 가능.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은 특정이 됐어요. 경기도에서도 그 김동연 지사가 60회에서 100회 정도 사이에 네. 이 부정사용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수사 의뢰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부정사용은 있고, 이 네. 부정사용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는지가 이제 재판의 핵심이 되는 건데, 아마 본인이 여태까지 소명 안 하시는 걸 봐서는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고 어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 관련된 부분은 작지만, 따지고 보면요, 휴일날 이재명 대표가 식사하신 게 있어요. 식사하신 거는 휴일날 누가 갖다 줬을까요? 네. 본인이 만약에 지출 안 했으면 누군가 지출했을 것이고, 네. 여기에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빠져나가기 어려우실 것 같고, 또 하나는
5개 실국의 예산이 전용됐다는 겁니다. 네. 그럼 5개 실국의 예산이 전용되려면 그 도지사가 몰랐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검찰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리고 친인척들에게 선물도 보내시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쓰인 상황은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경험칙 갖고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명현 씨도 이재명 대표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대표께서도 이번도 어려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뭐 검찰의 지금 최근의 태도를 봤을 때 기소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을 한 건 팩트죠. 네. 잘못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지금 기소되기 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묵인하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리고 간접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잣대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한테 들이대는 이 잣대를 똑같이 여당에도 들이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그때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는 많지만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다고 돼 있었어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소, 김혜경 씨의 유죄 이런 것들과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기소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저는 그 법인카드는 단 1원을 잘못 쓰더라도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법인카드 사용했던 영수증 그리고 그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고 제보하는 직접적인 제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현 씨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뭐 직접 지시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것도 인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도 뭐 개인 물품 이런 걸 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식사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급이 되면은 보통 수행비서들에게 개인 카드도 주고 법인 카드도 주면서 이거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주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 제가 봤을 때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수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 이전부터. 근데 발령내는 건 또 도지사가 발령을 내잖아요. 네. 5급이건 7급이건 간에.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돼서 배모 씨와 조 씨가 거기에 사무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면 그런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뭐 샴푸나 뭐 식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뭔가 하여튼 드시거나 쓴 내역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가 돈을 드리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으면, 출연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그 돈을 댔을 거고 그 누군가 돈 댄 게 법인카드인지 몰랐다. 이렇게는 가능해도 난 누군가 돈 댄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약에 인정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양형상의 문제지 유무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나가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된 것은 그동안 초밥, 소고기, 과일 같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를 통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본인들이 결제했다는 그 의혹의 결과입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네, 먼저 이 수행비서들이 이재명 대표 자택에 초밥 10인분을 가져다 준 정황 이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떻게 그게 10개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지 뭐가 있어. 10인분씩 그렇게. 그치?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근데 못 풀고 간 미스텍이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 네, 배모 씨는 이 초밥, 소고기, 과일 등 개인적인 물건을 살 때는 조명현 씨에게 특별히 1회 법인카드 한도죠. 12만 원 내에서 결제해라. 이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잦았거든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네.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 8천 원 그거. 얼마요? 100원짜리 단위 띠라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전 경기도 비서실장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세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부인인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경찬 변호사,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김혜경 씨는 수혜자는 될지언정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모든 것 전반적으로 관리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공금이잖아요. 그다음 법인카드나 공무원의 활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에 인사권자나 회계 담당 최종권자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정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도블록 교체 하나도 본인이 사인한다라는 얘기했을 정도로 네네. 꼼꼼하시다고 본인이 이제 시정 자랑을 했던 부분인데 저 부분은 상당히 저건 금액 다과를 떠나서 사실은 큰 죄예요. 이 법인카드를 개인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럼 저게 나오지 않지만 장남이 이태원 때도 사실은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 부분 네. 누군가 보내가지고 본인 법인카드로 이재명 대표 카드로 결제하고 근데 이것도 다 본인은 잘 몰랐다고 또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 법인카드 수사 과정에서 개인카드를 빌려줬던 경기도 모 인사가 또 유명을 달리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도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지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했던 그 의사분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 안 지고 나머지 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여됐던 분들은 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일정 부분 액수를 다투는 건 별로는 하더라도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뭐 정치인을 떠나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으로서의 어떤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송국 본부장님, 이 그 김혜경 여사 처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배모 씨의 존재도 알려지고 이랬을 때 그 당시가 한창 이제 대선 전국이었는데 그때도 김혜경 여사가 직접 사과했지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계속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 이 조명현 씨가 등장을 하고 나서도 예. 김혜경 씨는 사과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 김혜경 씨를 감쌌죠. 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급 직원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 이렇게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분리를 해버린 거죠. 예. 분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 기생충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때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영화 기생충 보면은 예. 그 지하에 그 가사 도우미의 남편이 살아서 그걸로 이제 밥을 막 갖다 줘요. 네네네. 그 기생충 이야기거든요. 초밥 10인분이 갔으면은 그 집에 기생충 있지 않느냐 그거는 뭐가 그때 연결이 됐냐 하면은 그 아파트 옆집에 그 사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시개발공사 사택. 네. 그래서 그것이 비밀 캠프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비밀 캠프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음식을 나눴다. 한 10여 분을 다 못 먹으니까는. 그러면 만약에 그것까지 연결되고 이 부분 아직 수사가 안 끝났거든요. 비밀 캠프의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 중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고 뭐 결론은 안 났지만은 그 뭐 기생충이라는 이야기에 놓은 게 그런 이제 연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느냐 혹은 알고도 묵인했느냐 뭐 이런 거일 텐데 일단 김혜경 씨가 수행비서 배 씨와 통화하는 녹취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배 씨에게 지시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정황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것도 샌드위치 몇 시에 가져가냐 샌드위치 가져가냐 내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 산딸기 통까지 얘기했잖아. 안 했어? 어제 예, 식사하실 때 통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뭘 안 했대 안 했대. 아 기껏해.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래서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예약 11시 반으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저게 조명현 씨가 제보한 그 당시 녹취 가운데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가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다 하면서 공개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배모 씨가 본인과 관련한 사적이든 공적이든 업무를 수행하는 여사 전담 수행 역할을 맡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런 주장인 거고, 이에 더해서 지금 조명현 씨는 부인이 이제 수행을 받는 것을 당시 이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좀 기소가 원래는 이번 달 중에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소 급작스럽게 빠른 조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4일에 났던 김혜경 여사 공선법 1심 선고와도 연계돼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본류가 지금 검찰에서 특정한 거는 이제 2천만 원인데 예. 2천만 원 플러스 또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2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지류가 10만 4천 원짜리거든요. 네. 그럼 10만 4천 원짜리가 1심에서 어차피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되니까 빨리 기소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사실상 수사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다 소환을 했고 김혜경 씨도 소환을 했고 어쨌든 뭐 묵비권 행사했지만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안 했고 그래서 벌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환 안 하고 다른 또 물적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떤 식당에서 꺼낸 전표라든가 그것을 뭐 100몇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압수수색 한 번을 치는 거거든요. 전표 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전표들이 있고 이거 외에 또 업무 추진비를 2천만 원 또 횡령 이야기도 있고 간용차 제네시스 간용차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배모 씨를 그 채용을 해서 급여를 준 것이 한 3억 원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국고 손실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다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네.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시점에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공선법 1심을 왜 또 말씀드렸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윤기찬 변호사님 그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는 그 10만 3천 원 의혹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배 씨가 김혜경 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중식당 식사 이후로 그 이후든 이전이든 전후의 식사에도 법인카드가 쓰여진 정황이 보인다. 사실상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 기소가 좀 탄력을 받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법원에서 이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죠. 법원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소를 신속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같이 식사했던 분이 예전에 노원에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본인 거는 본인이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죠. 포스 기록을 갖다 보니까 현금 매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은 뭐냐면 법인카드로 다 밥을 사줬다 또는 같이 먹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행사,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다니는 행사 자체가 사실은 공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지출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적 유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죠. 보통 대통령 배우자와 달리 도지사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혜자인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같이 했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소유예 처벌을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법원에서 일단 1심이지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과일 대금 예산을 또 유용했다는 것, 샌드위치 대금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비에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소고기, 초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사용한 금액이 88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가 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C씨, 그 사람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4,343만 원을 그 사람이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랑 이재명 대표가 쓴 것도 1,0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그 지금 경기도 공무원 C씨가 사용하는 것도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 그 사람도 상당히 많이 유용을 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피고인별로 배임액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1억 653만 원이고요. 그 경기도의 또 다른 공무원인 그 사람이 1억 3,73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C 경기도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유용을 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앞으로 되어 있는 배임액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배임액도 배임액이지만 원래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때는 그 지금 전속 사모님 팀으로 불린 배모 씨와 조모 씨, 네. 이 두 사람이 월급도 사실은 이제 국고 손실 내지 배임 횡령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이 전속이라 그러면 본인들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91% 이상을 그 사모님 내지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한 업무를 봤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 월급도 이것도 배임액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금액에서 빠졌거든요. 네. 만약에 그 금액이 들어갔으면 좀 특경법이라고 해서 네.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빠진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만한 법 적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인님? 아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우리 신통방통 이 방송하는 거 알고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못하는 것 같기도 시간을 하고. 맞춰서.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난 김혜경 사모의 그런 10만 원의 그 법카에 대한 1심 판결 그 이후에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검찰이 유독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대선 때부터 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사모에 대한 그런 망신주기, 구체적으로 초밥이 소고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정황을 얘기하고 좀 더 의혹을 부풀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배임액의 금액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 자료에 적시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재판에서 다퉈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마치 명확하게 사실로 1억을 유용한 것처럼 그렇게 확정지어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포항시장의 곤청 개입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재판 벌써 이제 5개 되고 네.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진보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수의 영역에서는 정말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잣대를 드러내고 있는 시스템이냐? 대한민국 정말 공정한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와 판단을 받을 거다. 그런 면에서 검찰도 공정한 수사와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근데 C가 여기 보면 C가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되죠. 짐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누구라고 얘기를 정확히 못 드리고 공무원 C라고 알파벳 이제 C를 썼는데 이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본인이 뭐 그 사용한 것의 최종 수혜자는 대충 누군지가 짐작은 되지만 네. 거기에 관련된 명확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다가 시모 씨의 단독 횡령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모 씨에 대한 단독 횡령 이 금액도 네. 사실은 뭐 도의적이라고 일단 제가 표현할게요. 도의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네. 보면 시모 씨가 이렇게 몇 배 이상을 본인 스스로 본인을 배씨라고 하셔도 위해서만 됩니다. 네. 네. 배모 씨가 했겠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은 드는 거죠. 그래서 시모 씨 단독 횡령으로 배임으로 빼는 것도 사실 검찰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소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뭐 옥죄기함이 아니고 다 발라서 이렇게 법 적용을 따로 한 것 같다라는 검찰의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모 씨가 또, 그런 네.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뭐냐고 하면 본인이 법인카드로 쓰고 나서 법인카드를 쓴 물품을 갖다 주면은 김혜경 씨가 돈을 지불을 했다. 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는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에서 보니까는 돈 빠져나간 게 없어요. 네. 김혜경 씨에게서. 네. 그래서 그것도 배모 씨가 본인이 다 덮어쓰기 위해서 그런 그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본인 앞으로 본인이 행령한 걸로 배임한 걸로 된 것이 실제로는 혜택은 이제 다른 곳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본인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 가능한 거고 제가 이 법인카드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거 어떻게 보면 대북 선거이나 선거법에는 이건 공적 영역이지만 네. 이건 법인카드 유용은 사적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덕성에 상당한 저는 상처를 받을 걸로 봅니다.